반갑습니다. 네, 정태근 이사님, 시장 오늘 한 줄 평 어떻게 잡고 계세요? 네, 뭐 오늘 시장 한 줄 평은 예상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가 이끌어가는 대형주 장세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상당히 많이 기다렸던 현상인데 갑작스럽게 이런 현상이 좀 나오다 보니까 살짝은 좀 당황스럽다 뭐 이런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브리핑에서도 나왔었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에 K법, K7법 이제 국회 기재에서 통과가 됐고 이제 본회의만 통과만 되면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조금 전에 나왔지만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 인상 얘기 오늘 그 디지털 타임즈 보도를 통해 가지고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2분기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웨스턴 디지털까지 감산에 동참을 하게 되면서 현재 이제 전반적으로 랜드도 감산 행렬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12월 달, 1월 달 가격이 현재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아마 이런 부분들 통해서 그러니까 생산량 조절을 통해서 이런 가격 인상을 좀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로 작용이 되게 되면서 반도체가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상황에서 조금 이제 체크해야 될 부분만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 좀 하도록 할게요. 상당히 그 업황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들. 분명 주식시장은 분위기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지는데 오늘 외국인들 현물 매수가 3,118억 정도 들어오고 있는 반면에 선물 매수 거래가 12,389개약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만 개약이 넘는 이런 대량의 선물 매수가 들어올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외국인들이 선물 대량 매수가 들어왔을 때 어떤 현상이 나왔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작년 9월 달에 9월 26일 날 그런 현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면은 지금의 대형주 강세는 상당히 반갑지만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좀 확인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몸집이 사실은 그동안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가벼운 부분도 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전략은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받도록 하고요. 염정 부장께서는 네. 수급적으로 봤을 때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 모처럼 만에 외국인의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풀이하고 계세요? 네, 앞서서도 이제 정태근 사님이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좀 체크를 먼저 해주셨는데요. 오늘 외국인이 이제 코스피에서 현물 3,200억 원 정도 주 순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 장 초반보다 지속적으로 선물 매수와 함께 동반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간 지수를 그래도 받쳐줬던 쪽은 기관, 특히나 연기금의 수급이었거든요. 연기금은 1월 이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코스피에서. 실제로는 11월 달부터 지수를 좀 하방을 받쳐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중대형주들의 선순환매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코스피 지수가 지금 벌써 2,670선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실제로는 코스닥 쪽의 상승률이 더 큽니다. 연초 대비해서 코스닥은 12% 이상 상승률, 오늘까지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더 가능한 상황인데 여기서 외국인들의 방향성이 일단은 어제 살짝 코스피 쪽에서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만 오늘의 이제 현물 쪽에서의 그렇게 강한 흐름은 좀 아닙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선물 매수 쪽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면서 현물 쪽에 대한 부분과 선물 플레이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비중이 실려졌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오늘은 이제 선순환매 개념으로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섹터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한번 이제 섹터별로 순환매가 좀 돌았다는 관점에서 언제든지 좀 조정의 빌미를 좀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7거래일, 8거래일 연속 코스피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만 여기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 여기서 섹터별로 차익 실현 매물들이 한 차례 나타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방산이라든지 조선 쪽에서는 특히나 또 로봇 섹터 같은 부분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는 점에서 수급의 이동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수급이 꽤 강하게 섹터들을 이끌고 신고가가 뭐 조선 섹터에서도 속출하지만 방산, 전력기기 돌아가면서 신고가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이 메인 스트림에서 가지고 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다음 차례를 좀 기다리는 전략이 유효한 건지 잠시 후에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께서는 반도체 오늘 시장 상승 배경에 어디에 좀 근거하고 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칩스법에다가 이고환신 효과가 제일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이제 삼성전자의 엔비디아와의 협업 관련된 이슈들도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또 간밤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인텔이 또 급격하게 상승한 것도 반도체 훈풍에 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좀 수급적인 부분을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보면 1월 달 외국계 수급 동향을 살펴보시면 미국계가 2조 이상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작년
작년 상반기의 수급 기조를 보시면 지역별에서 이제 미국계와 영국계가 엄청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도체 랠리를 만들었는데 그중에서 미국계가 사실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수급 주체이거든요. 근데 그게 1월 달에 좀 대량 매수가 들어왔고요. 또 이제 뭐 2월 달 수급 동향을 보시더라도 하이닉스가 가장 많이 들어와 있고 삼성전자도 월 초에는 좀 힘들었지만 2주 전부터는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볼륨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작년에도 수급적인 기조가 작년 6월을 기점으로 좀 크게 변동이 나왔는데요. 지난 1월 달 외국인 전체 보유 비중으로 좀 비교를 드리면 지난 6월 달과 대비했을 때보다 한 10% 정도 더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상당히 많은 물량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좀 유력한 수급 주체가 돌아오고 있고 또 이제 오늘 방산이나 뭐 일부 변압기 조금 쉬어가고 있지만 조선이 다시 좀 힘을 내주고 있죠. 그래서 조방변 안에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고 다른 주력한 산업군에서의 뭔가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삼성전자의 위치가 지금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강한 수급의 쏠림에 따라서 턴어라고가 나온다고 한다면 지수의 상방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해바라기님께서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상승해 지수 급등은 좋은 궁합이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김경국 과장께서는 어디에 주목하세요? 일단 저도 오늘 삼성전자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 일단은 오늘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긴 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급적으로 추세적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확인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글로벌 증시를 현재 국내 증시가 리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코스피는 11% 정도 올랐고 코스닥은 뭐 한 15, 6%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수급의 키는 여전히 좀 삼성전자가 쥐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이 만약에 좀 더해진다면 현재보다 더 더해진다면 시장의 색깔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최근 상승의 트리거들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칩스폿 관련된 기재위 통과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지원 기대가 일단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밸류에이션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아직도 12개월 선행 PBR 기준으로 1배 언더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여력이 있는 가격대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2분기, 4분기로 예정되어 있는 HBM과 관련된 모멘텀이 아직 삼성전자에게 유효하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작년 내내 글로벌 AI 내러티브에서 제외됐었던 삼성전자가 올해는 하이닉스와의 격차를 조금 따라가면서 밸류에이션을 좀 축소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수 동착 여력이 삼성전자로부터 나온다면 당분간 시장은 상방으로의 여력이 조금 남아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어디에 주목을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할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다녀올 텐데요. 류용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후장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시총 상위 반도체와 2차 전지 대형주, 자동차와 조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장중 2,680선을 터치하고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2차 전지와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요 제약 바이오주들이 부진하면서 지수 상단을 다소 제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후 들어 계속해서 힘을 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시각 어떤 테마 업종이 상승하고 있는지 시장 전광판 살펴보겠습니다. 실적 테마에서는 낸드와 반도체 장비, 전기차와 HBM,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장기 테마에서는 2차 전지 소재와 ESS, 데이터 센터 순입니다. 이어서 단기 테마에서는 리비안과 정치 테마주, 그리고 초전도체주가 상위단을 차지하고 있고 업종상에서는 조선과 2차 전지, 전기전자 순입니다. 먼저 반도체 관련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68% 강세로 마감한 가운데 K칩스법이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고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 전망까지 나오면서 반도체주 전반에 원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장비주 가운데서는 IST가 26%대 그리고 CNG 하이테크가 12%대 상승 중에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여러 호재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2조 원 규모 배터리 구매 소식도 있었고, 이스라엘 기업 스토어닷이 글로벌 배터리 생산 기지로 우리나라를 낙점하고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는 소식 등이 전해지면서 수요 확대와 시장 활성화 기대감이 재차 커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대표주 가운데서는 LNF가 7%대, 에코프로비엠과 LG 에너지 솔루션도 각각 5%, 4%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주도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액화 천연가스 수출 허가를 승인하는 등 LNG 수출 확대 기조를 이어가면서 관련주들의 수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 오만의 아샤드 쉬핑이 기업 공개를 통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3조 7천억 원 규모의 발주 계획을 밝혔는데요. 우리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증권가의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두 자릿수, 또 HD 현대중공업, 현대미포가 5%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세계 최대 규모 AI 데이터 센터 건설 추진 소식의 액침 냉각주도 상승하고 있고요. 은행이나 음식료업종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시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일단 시장 진단부터 해보겠습니다. 시장이 예상 외로 굉장히 강하죠. 글로벌적으로 보면 미국보다 비미국 국가의 시세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 중화권 증시, 일본도 마찬가지고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죠. 우리 오늘 시장의 상승세가 굉장히 강해서 지금 기대를 더 걸어볼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오늘 나온 한화투자증권의 3월 주식 전략 보고서를 보면 이제 코스피 이제부터 상승 시작이고 3,000으로 높여 잡아야 한다. 예, TP를 이렇게 높여 잡았습니다. 굉장히 설레는 수치네요. 3,000. 3년 만에 3,000선 회복할 수 있을지도 궁금해지고, 정태근 이사께서는 매크로 데이터 그리고 지수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네, 일단은 지금까지 다른 대형주 장세가 이어지게 된다라면은 뭐 방금 말씀하신 증권사 리포트대로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너무 좋게만 보려고 하는 게 도리어 좀 경계가 되네요, 사실. 일단 뭐 3,000포인트 못 갈 지수는 아니지만 아직도 갈 길은 좀 많이 남았다라고 보게 된다라면은 뭐 살짝 좀 조심스럽습니다. 일단 제가 조금 전에 그 오늘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10,000계약이 넘었다고 좀 말씀드렸는데, 방금 이제 다른 분들 말씀하실 때 브리핑할 때 과거에 선물 대량 매수가 들어왔을 때를 한번 체크해 보니까 7월 4일 날 18,478계약이 들어왔었고, 그리고 6월 19일 날 14,615계약이 들어왔거든요. 8월 5일 같은 경우는 전날 대량 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8월 5일은 제외를 하고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6월 19일 이후 그리고 7월 4일 이후를 보게 되니까 적어도 기간적으로 좀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뭐 이번에도 대량 매수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그리고 이게 사실 2,400포인트 부분에서 이 현상이 나왔다라면은 좀 정말 긍정적으로 장밋빛 전망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어쨌든 12월 달부터 2,400포인트부터 2,677포인트 이렇게 지수 자체로 11%가 오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한 상황에서 지금 대량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건 과거에 작년에 6월 19일 그리고 7월 4일 사례를 한번 봤을 때 조금은 지수가 꺾인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이 잠시 이런 현상들로 해서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뭐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참고 삼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조금 중의적인 관점에서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삼성전자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 뭐 대형주 강세가 나타나는 것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023년도 12월 달에 공매도 금지를 하게 되면서 중소형 장세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이 말을 또 뒤집어 보게 되면은 공매도 제기가 되게 되면은 이제 중소형 장세가 아니라 대형주 장세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 되는 어떤 분기점이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3월 30일 날 가서 이 공매도를 인해 가지고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뭐 로봇 이쪽에 공매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삼성전자라든지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반도체 2차전지 강세를 보이게 된다라면은 이거는 기우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이제 시나리오를 가져가는 상황들 속에서 일단은 대형주의 어떤 순환매가 완벽하게 돌아간지 여부를 한번 보고요. 그리고 순환매가 돌아오게 된다라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공매에 대한 우려감은 말 그대로 우려하지 않나라는 시나리오를 한번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단기간 뭐 충격을 받더라도 금방 회복할 것이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시장 전체적으로 그래도 이제 중립 이상으로 놓고 보고 계시고요.
그 중심에 이제 반도체를 두고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가 오랜 기간 쉬었는데 이제 랠리의 재개의 시작점인지 진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염전 부장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시장의 관심은 삼성전자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 고점에서 외국인들이 지속적인 순매도를 함에 따라서 주가는 사실은 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가격대까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58,000원대 회복을 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3, 4개월 봤을 때 그 삼성전자는 상단에 좀 걸려 있는 상황이고요. 58,000원대에 대해서 6만 원대에 대한 만약에 좀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좀 다른 시각으로 해석할 것 같습니다. 지금 2월 4일 이후에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수급을 좀 보니 2월 3일 이후로 제가 좀 체크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간헐적으로 좀 들어왔었는데 지금 오늘까지 넷으로 봤을 때는 순매수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조금은 답답했었던 수급 현황이 조금은 개선되는 상황이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KCC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KCC법에서 가장 삼성전자의 수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세액 공제에 대한 부분이죠. 대형사들 경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세액 공제율이 15%에서 20%로 확대될 것이고요.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확대됩니다. 실제로는 대기업의 상승률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15에서 20% 정도 확대된다라는 부분은 삼성전자의 직접적인 어떤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에는 레거시 반도체 쪽에 대한 반등 수요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요만 조금 힘을 실어준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6만 원대 돌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수의 상승과 견인하면서 투자 심리가 분명히 회복되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쪽에서 CXL,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한 차례 반등을 보여줬습니다만 지금부터 삼성전자가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기존 전통 레거시 종목들에 대한 반등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준점이죠. 지수 인덱스 차원의 대표성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편안한 흐름을 보이면 전체 시장이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긍정평가였고 7만 전자까지 바라볼 수 있을지 일단 6만 전자 기대를 갖고 흐름들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갈까요? 2차 전지까지도 잘 가주면 이제 코스피에 이어서 코스닥 지수에 대한 기대치도 높여갈 수 있을 텐데 저가 매수 유입 차원에서 아직까지는 보여집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의미 부여할 수 있는 것인지 하창환 본부장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2차전지 업황을 사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탑머티리얼이라는 기업이 좀 중장기적인 유럽과의 그 계약을 맺은 것을 봤을 때 한 1조가 넘죠. 규모가 상당히 좀 크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단 1차적으로 투심에 대한 좀 일부 전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좀 트리거가 될 수 있고 한국판 IRA 법안 관련된 이슈에서도 2차전지가 이제 정책적인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요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현대차에서의 전고체 배터리 탑재 관련된 이슈까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펀더적으로만 놓고 보면 괜찮을까 싶은 생각이 들겠지만 또 이슈적으로 보면 사실 좀 바닥권에서 뭔가 꿈틀거릴 만한 요인들은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금일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의 주주가치 재고에 대한 또 발표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수급이 돌 수 있는 상황이고 지수가 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분명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군들 중에 약간의 트리거가 생기면 주가에 좀 강한 쏠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이건 패시브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러운 이치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 충분히 이 부분에서 순환매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기조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플러스 알파 요인들이 좀 있고요. 또 LG 엔솔 이거 사실은 이 다른 공장에서 있는 계약을 이제 요번에 좀 GM이 나간 쪽으로 좀 쏠림이 나온 거긴 한데 어쨌든 그런 이슈들도 금일 시장에서는 좋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슈는 굉장히 좀 풍부하다. 그리고 이게 단단해진다라고 한다면 지수도 단단해지고 상방을 조금 더 노려볼 수 있는 좋은 트리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움직임들도 좀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예. 추세가 완전히 돌아서고 모양새가 완전히 틀어질 때까지 좀 기다릴 필요는 있다. 그러나 이제 긍정 신호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의 흐름 기대를 갖고 체크하도록 하고요. 다음이어서 요즘
그룹주가 돌아가면서 흐름이 좋습니다. 한화그룹주의 시세, 그다음에 LS그룹주의 시세, 오늘은 포스코그룹주까지 덩달아서 웃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자금이 이동을 하면서 이동을 하기 전에 시세가 났었던 그룹주가 빠지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룹사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서 살펴볼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해집니다. 일단 오늘 모처럼 만에 포스코그룹주가 손잡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풀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국 과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그룹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은 또 포스코그룹 말씀드리게 됐는데 일단 지분 정리 과정에 들어가고 이제 사업을 재편 중인 회사들, 그러니까 그런 그룹주들이 최근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 뭐 LS, 두산 그리고 포스코그룹까지 오늘 왔는데 일단 포스코 DX는 뭐 상한가 근처에 안착을 했었고 포스코 엠텍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홀딩스까지 오늘 좀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포스코홀딩스의 장인하 회장이 그룹의 전략과 맞지 않는 자산 120개를 처분해서 26년까지 2조 6천억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이 포스코그룹의 사업 재편에 관한 이슈로 좀 불러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막연한 그룹 전체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영된 이번 랠리가 지속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 하나그룹이 사실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 자산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오션의 막강한 내러티브가 있었고 또 그에 걸맞는 실적이 따라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룹 자체의 매수세에 묻지마 동참하기보다는 개별 경쟁력을 확인하고 접근해보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대에 맞는 주력 산업을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는 그룹사들, LS하고 한화가 여기에 해당될 텐데 그 그룹사의 자금이 몰렸는데 그 자금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의 확산 쪽으로 오늘은 포스코 그룹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업 재편 기대감이라고 보셨는데 종목별로는 대응 전략을 좀 나눠서 가지고 가야 된다.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토픽 종목만 옥석 가려주시고 마무리할까요? 일단 그래도 포스코홀딩스가 가장 지배구조적인 측면에 있어서 매력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다른 종목들은 사실 포스코그룹이 철강 쪽에 집중되어 있는, 그리고 2차 전지 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 성장에 대한 전략이 당분간은 좀 유효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그룹 중에서 그냥 가져간다면 포스코홀딩스 정도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특징주 전략 세워볼 텐데 먼저 시황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코스피에서 장마감 직전에 매수 전환한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장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 MSCI 한국지수 ETF도 1.3% 오르면서 글로벌 주요 지수 가운데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7거래일째 강하게 상승하는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 무엇을 샀을까요? LS 3세 구본웅 씨의 투자사가 50조 규모의 세계 최대 데이터 센터를 한국에 건립한다는 보도에 오늘 HBM과 전선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간밤에는 낸드와 메모리 가격 상승에 대한 미주호 증권의 긍정적인 전망까지 나오면서 레거시 반도체도 함께 강한데요. 2차 전지에서도 이스라엘 기업의 한국 투자 소식과 함께 LG엔솔이 도요타의 배터리를 주문받았다는 다양한 호재가 나오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소식들 때문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우선주를 매수했고요. 또 기관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함께 매수했습니다. 또 그 외에 함께 담은 종목은 바로 하나오션이 있겠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거래일과 그리고 6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오늘도 KB금융을 담았습니다. 아직 주가가 크게 움직임은 없는 상태인데요. 기관이 모아가는 주가 과연 가격으로도 반등을 해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KB금융은 0.36%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코스닥 순매수 상위에서도요.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를 매수했고요. 또 이와 함께 SK 하이닉스양 장비업체,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파도 매수했습니다. 또 하나 마이크론까지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기관도 비슷합니다. 역시나 반도체 관련주 소부장으로 꽉꽉 채웠는데요. 주성 엔지니어링과 심텍, 하나 머티리얼즈, 원익 IPS 그리고 원익 QNC까지 반도체 소부장으로 가득 채운 모습입니다. 지금 원익 QNC는 6.5%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거 가야겠죠. 조선주입니다. 지금 일단 수급상은 한화오션이 유입되고 주가는 한 2% 상승인데 시세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중공업 무슨 일이죠? 17%의 급등입니다. 한화오션 포함해서 조선주 진단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정태근 이사께서 어떻게 보세요? 네. 계속해서 조선주를 계속 받치는 것 같아요, 이슈가.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LNG 이슈가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 LNG 이슈 같은 경우 삼성중공업이 반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FLNG 관련돼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조선주 대비해서 삼성중공업이 유난히 강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LNG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은 트럼프가 자국산 LNG 판매 확대 방침을 얘기를 하게 되면서 좀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한오션 같은 경우는 미국 필리조선소 인수법인, 미국 현지법인에 대한 어떤 추가 투자를 또 진행했다는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서 한오션 같은 경우 상승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의 특징은 한오션이 오늘 제일 약하다는 겁니다. 최근에 하나그룹주가 상승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미 좀 많이 오른 부분들이 있고 그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다른 조선사가 좀 더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한번 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어쨌든 한오션 같은 경우 차트를 보시면 방송 보신 분들 같은 경우 차트 보시면 알 겁니다. 많이 올랐다는 건 지금 부정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가 눈에 띄게 많이 늘어났다는 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조심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 기간 조정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차트적으로는 5일선 유지 여부 좀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중심을 끌고 있는 그 섹터들은 조정을 받아도 한 번씩 다시 오를 때 시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기다리면 또 이렇게 보답을 주는구나를 증명하는 오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조선주 체크 받아봤고요. 마침 오후장 유망주에 조선 기자재주가 있어서 먼저 가겠습니다. 염정 부장께서 HD 마린, 현대마린 솔루션 가지고 오셨는데요. 포인트요. 네, 일단은 HD마린, 현대마린솔루션 오늘 조선주들의 반등을 예상하고 했다기보다는 개별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합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은 이번에 조선업에 대한 호황도 중요하고 MRO도 중요하지만 본업이 워낙에 충실한 기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슬쩍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요. 4분기에 일시적으로 좀 기대치를 하회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역시 핵심 사업부인 AM 사업, 애프터마켓 쪽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선박 개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올해도 일단은 주요 사업 부분에서 20% 이상 성장세 이어갈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실적 잘 나오는 종목이 왜 이렇게 급락이 조정이 나왔냐는 부분은 이에 대한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빠졌다, 조정이 나왔다라고 하면 타이밍 매매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5만 원대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가 오늘은 좀 단기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떤 업황에 대한 부분을 좀 뒤로 하고라도 충분히 지금 가격대에서는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가격 전략까지 레벨단까지 진단 받아봤고요. GST 가겠습니다. 사실 반도체 안에서 그 액침 냉각 기술, 그러니까 신기술 트렌드 가운데 테마주인데 하창환 본부장께서 가지고 오셨네요. 어디에 좀 주목해야 될까요? 네, 오늘 AI 데이터 센터 50조 원 규모가 국내에 이제 지어질 수 있다라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좀 급격하게 확대가 되면 변압기라든지 기타 부분도 좋아지겠지만 결국엔 냉각 쪽에 다시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유리기판이나 CXL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이런 액침 냉각 쪽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GST와 삼성 이제 공조 이 두 가지 종목이 조금은 핵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종목 모두 다 오늘 좀 급등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추세적인 흐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예. 자, UTI입니다. 요거 추억의 종목인데
애플 부품사죠. 김경국 과장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어디에 주목하셨어요? 일단 UTI는 원래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제 카메라 글라스를 주력으로 하는 업체인데 몇 년간 동사가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UTG라고 하죠. 초박형 유리라고 하는데 이 기술과 특허권을 유망하게 본 미국의 코닝이 CPS를 통해서 동사의 작년 이제 지분 투자를 감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의 코닝이 UTI의 2대 주주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 동사의 핵심 투자 포인트는 내년 출시를 예상하고 있는 애플의 폴더블 폰과 관련된 오는 5월 부품 공급사를 확정한다는 이야기가 일단 시장에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나 세경 하이테크 같은 종목들은 일단 선점이 거의 확정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시장은 UTG 공급사로 중국의 렌즈공업 그리고 한국의 도우인시스와 UTI 정도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모든 게 미정인 상황이긴 하지만 동사가 만약에 애플 벤더의 자리에 올라선다면 눌려있던 주가의 상방을 좀 열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역시 이제 반도체 쪽이네요. 코리아 서킷 나왔습니다. 정태근 이사께서 가지고 오셨네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CXL이 조금씩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이제 양산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CXL 관련돼 가지고 좀 기간주 좀 보이는 코리아 서킷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CXL 제품용 모듈을 현재 개발 중이기 때문에 관련주입니다. 지금 이제 기간 조정 보이고 있으니까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투자 포인트 오후장 유망주 모두 받아봤습니다. 네 분간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